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의무경찰 복무 2개월여 만에 선호도가 높은 보직으로 옮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우 씨는 당시 경비부장이던 이상철 경무관 운전병으로 전출됐습니다. 고위 간부 운전병은 일선 경계 근무나 작업 등에서 열애돼 의경들 사이에선 이른바 꽃보직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어제는 우수석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우수석의 아들은 지금 의무경찰, 그러니까 의경으로 복무 중인데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의 운전병이랍니다. 모두가 선망하는 이른바 꽃보직으로 불리는 자리라는데 문제는 규정까지 위반해가면서 석연찮은 과정으로 배치를 받았다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물론 우수석은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이 뉴스를 접한 의경 출신들은 이런 석연찮은 특혜가 의경 세계에 만연해 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도대체 실태가 어떤 건지 우선 최근까지 의경으로 군 생활을 한 분 직접 연결을 해보죠. 신원보호를 위해서 익명과 음성 변조한다는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의무경찰로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셨어요? 예, 서울 지역에서 근무. 서울에서. 그런데 우병우 민정수석의 아들은 입대 후에 정부 서울청사 외곽경비대로 처음 배치가 됩니다. 그러다가 3개월 만에 서울경찰청의 경비부장 운전병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경비부장이 차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차장의 운전병이 된 거죠. 여기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서울경찰청 차장의 운전병임은 정말로 모두가 선망하는 보직이 맞긴 맞습니까? 예, 아무래도 운전병으로 있다 보면 다른 보직에 비해서는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겠죠. 좋은 점, 어떤 점이 좋은 점이죠? 아무래도 일선에서 좀 시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대원들보다는 육체적인 피로도가 훨씬 적고 그 업무상으로 나가실 때만 운전을 할 텐데 자기 시간 많고 핸드폰 사용은 아마 그게 가능할 거고요. 이제 뭐 운전에 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다들 한 번쯤은 다들 꿈꿔볼 만한 보직인 것 같습니다. 이른바 꽃보직 맞습니까? 예,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예, 그 좋은 보직이라고 불리는 자리, 꽃보직이라고 불리는 자리가 전체적으로는 대략 몇 %나 될까요? 한 10% 내외이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10% 내외인데 그 운전병 보직은 좀 더, 그 중에서도 좀 더 좋은 보직이니까 한 5% 안에는 들어간다고. 아, 전체 여러 가지 보직들 중에 상위 5% 편한 곳, 이렇게 의경들 사이에서는 통한단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보직을, 꽃보직을 우연히 운이 좋아서 갔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운전 잘하는 대원들도 워낙 많고 해서 그 운으로만 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저희들끼리는 그 정도 가려면은 뭐 힘 좀 꽤나 썼겠다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아, 힘 좀 꽤나 썼겠다. 그냥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들 부대원들 모임은 하세요. 쟤는 백이 좋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예, 저희 그 격제학교, 경찰학교부터 그런 일들 하도 많이 겪어서 사실 다 그렇게 돌아가겠거니 하고 있는 게 좀 있네요. 아니 지금 경찰학교라고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 논산 끝나고 자대 배치 받을 때 이제 거기 다 그 서울 의경들이 거기 다 모이는데 그 뺑뺑이, 소위 말하는 그 뺑뺑이로 가는 부대가 있고 따로 면접을 보는 부대가 있는데 면접을 볼 때 이제 사전 이미 약간 합격자가 그 선발하기 전에 그 연락을 해서 합격 통지를 받은 대원들의 말을 들은 적도 있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같이 살다 보니까 그런 얘기 사실 좀 불편한 얘기긴 해도 쉽게 하게 되더라고요. 뭐랄까 자대 배치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든가. 그러니까 뭐 이제 친구 사이니까 얘기했겠죠 쉽게. 나 어디 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나 어디 간다. 많이들 합니까 그런 얘기를? 먼저 그냥 해주는 대원들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대원들도 꽤 있습니다. 자대 배치 결과가 나중에 나오고 보면 정말로 그 말했던 사람은 편한 데 가 있어요? 예, 다 그대로 가죠. 다른 백에 밀리지 않는 이상 그렇게 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주변에서 목격한 경우도 있습니까? 예, 뭐 그런 경우 있죠. 지인 중에 되게 높은 경찰분이 있는 대원이 있었는데 그 대원이 이제 그 폭력 사건에 휘말려서 꽤 큰 폭력 사건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영창에 가게 되고 영창을 다녀왔는데 일선 부대로 전출이 되지 않고 그래도 좀 살만한 부대로 가서 거기서도 이제 뭐 행정보직이라든지 이제 없는 자리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옮겨 다녔던 걸로 실제로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의혹은 우수석 아들의 발령 시기에 관한 겁니다. 우수석 아들이 처음 종합서울청사의 외곽경비대로 배치받은 게 4월 15일이에요. 그러다가 3개월 만인 7월 3일에
서울경찰청에 운전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7월에 운전병으로 옮겨간 거죠. 근데 한 달 동안 정식 발령을 안 내고 있다가 8월 19일에 정식 발령을 냈습니다. 요 기간으로 볼 때 좀 수상한 점이 있다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전입한 지 4개월이 지나야 그 행정이나 운행 보직으로 발령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발 시점에서 그거를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발령 시점을 의도적으로 늦췄다는 거는 제가 있는 동안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렇게 백을 써서 좋은 보직을 들어온다고 한들 저 단체 생활을 하는 부대 생활에서는 좀 이게 눈치도 보이고 악영향 주진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백이 없으면 힘들게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는 분 전화 한 통으로 편한 근무를 할 수 있게 된 사람들 보면은 아무래도 불쾌감 느끼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참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증언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이른바 이 백이란 게 비단 우병우 민정수석만의 일인지 육군, 해군, 공군은 또 투명한 건지 전반의 얘기를 좀 짚어보죠. 군문제 전문가입니다.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야, 임태훈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예. 아니 군대에 백 써서 좋은 데로 빠지게 해준다. 이 말이 뭐 옛날이나 가능한 말인 줄 알았는데 지금도 이럴 줄은 몰랐어요. 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의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죠. 공공연한 비밀? 네. 아니 그러면 지금도 의경뿐 아니라 육해 공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짓말일 테고요. 뭐 다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뭐 새삼스럽게 그런 질문을 라고 답을 하죠. 그게 뭐 새삼스럽게 그게 무슨 뉴스야라고 할 정도로 네. 어떤 식으로 행해지고 있답니까? 뭐 요즘은 눈치는 많이 봅니다. 그 보는 눈이 많고 SNS가 발달해 있으니까 예. 눈치는 보겠죠. 그냥 막연하게 주장을 한다면 예. 뭐 사람들은 또 뭐 그 높은 사람들 흠집내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예. 예전에 모 신문사에서 이렇게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요. 데이터로. 그 파워 엘리트 2세들의 군복무 관련 뭐 이렇게 해서 뽑아보면 예. 그 중에 한 6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 예, 근무지가요. 예. 그리고 한 나머지가 뭐 이렇게 6명 정도가 강원도예요. 예. 그러니까 험지에는 안 간다는 거죠. 격오지나 이런 곳에.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랬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연치고는 뭐 좀 기이한데요. 제가 GOP, GP를 쭉 많이 다녀봐도 예. GOP, GP에 근무하는 스카이 출신을 잘 못 봅니다. 스카이 출신을 못 보겠다라는 말씀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 잘하거나 예. 고위공직자 자제들이 예. GP, GOP에 근무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게 백을 써서 이렇게 저렇게 보직을 좋은 곳으로 빼준다, 좋은 부대로 바꿔준다. 이게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란 말씀이신데. 네, 뭐 알아서 긴다라는 표현도 적절할 거고요. 알아서 긴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뭐 손이라도 들어보라, 인적 조사를 한다는 얘기. 들어보라고 얘기하죠. 얘기해요? 예. 어떤 식으로요? 뭐 아버지가 4급 이상 공무원인 사람 손들어. 4급 이상 공무원인 사람 손들어? 네, 아버지가 장차관이거나 국회의원인 사람 손들어. 이런 식으로 훈련소나 예. 이런 곳에서 대놓고 물어봅니다. 대놓고 물어봐서 그럼 높은 고위직의 자제들은 알아서 좋은 곳으로 빼준다고요? 알아서 좋은 곳으로 빼주거나 예. 나중에 눈치 보이면 예. 일단은 배치는 해놓고 점점점 이동하는 거죠. 점점점. 처음에는 네. 본 눈이 많으니까 처음부터 좋은 곳으로 빼주진 못하고.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연락을 해서 아름아름 나 누구인데 우리 아들이 어디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저 고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사실 국방부에서는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공식적으로 부인을 합니다. 요즘에는 자대 배치도 전자 추첨하고 부모님들도 모셔서 투명하게 하는데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겠느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GOP, GP에는 장차관의 아들과 국회의원의 아들과 그 재력가의 아들과
고위 공직자의 아들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에는 전자추첨해서 투명하게 네. 했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점점 빼준다. 네. 우리가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 당신 사망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중산층이거나 중산층 이하의 자녀들이에요. 예, 예. 예, 이거는 뭐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아니, 군이 정말 투명성 있게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예. 저는 군인권센터가 실시하는 전수조사에 응하라고 하십시오. 전수조사 한번 해보자 그렇다면.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청취자 한 분도 이런 문자 주셨어요. 이거 뭐 공공연한 비밀 아닙니다. 뉴스거리 아니에요. 라고 5115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그 정도로 남자들 세계에서 이거 당연한 일, 만연한 일이라면 왜 아직까지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했습니까? 이것은 본인의 무능력 탓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죠. 자포자기요? 예, 군에서 그러한 불합리한 상태들을 다 보고 그것이 불합리함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게 우리 부모가 금수저가 아니고 흑수저니까 자포자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금수저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문제 제기 해봤자 아무것도 바뀔 게 없다는 걸 아니까 그냥 포기해버린다. 예,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 나 잘 살면 되지 않겠냐 나와서 내가 열심히 부자가 돼서 우리 돈 아들은 이렇게 벌고. 하지 말아야지.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악순환에 반복되는 여지들이 군대에서 배워오는 예. 지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 우병우 민정수석 아들 병역 특혜 관련해서 예, 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어젯밤에 많이 해서 저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예. 오전 10시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보도자료 내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듣고 여러분의 네네. 제보도 받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